멈추십시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 잠깐 이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나는 내 한 표가 제대로 세어졌다고 확신합니까? 아마 그렇다고 답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투표함에 넣으면 개표되고, 개표되면 합산되고, 합산된 결과가 당선자를 결정한다고.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배운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상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28일 FBI 요원 47명이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를 급습했습니다. 압수한 것은 700상자. 그 안에는 2020년 대선의 실물 투표지, 개표기 하드드라이브, 직원들의 이메일이 들어 있습니다. 연방 포렌식 팀이 지금 이 순간도 24시간 분석 중입니다. 여기서 역설이 등장합니다. 당시 국토안보부는 2020년 대선을 가리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선거. 그런데 가장 투명했다는 그 선거의 기록을 FBI가 압수해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투명한 것에는 숨길 게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700상자가 필요합니까?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60건 모두 패소했다고 했습니다. 음모론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한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일부는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일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지금 수집되고 있습니다. 700상자 안에서.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 나오는 날 우리가 알고 있던 많은 것들이 바뀔 것입니다. 당신은 준비됐습니까? 2026년 1월 28일 오전 9시 15분 조지아주 애틀랜타 풀턴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본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커피를 들고 출근했고 민원인 몇 명이 로비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때 검은색 SUV 12대가 건물 앞에 일렬로 섰습니다. FBI 요원들이 내렸습니다. 정확히 47명. 손에는 연방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건물 진입 3분, 저항은 없었습니다. 할 수도 없었습니다. 연방 수사국 앞에서 지방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압수 대상은 명확했습니다. 2020년 11월 3일 대선과 관련된 모든 기록, 실물 투표용지, 우편 투표 봉투, 개표기 하드드라이브, 선거인 명부, 직원 간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 심지어 개표소 CCTV 영상까지. 요원들은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1층부터 4층까지 각 층마다 팀을 나눠 동시다발적으로 수색했습니다. 8시간 후 오후 5시 30분 작업이 끝났습니다. 결과물 700개의 상자, 한 상자당 평균 A4 용지 2000장 분량, 총 140만 장. 쌓아 올리면 높이 140m, 40층 건물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서류가 아닙니다. 2020년 조지아주 대선 결과를 뒤집을 수도 있는, 미국 현대사를 다시 쓸 수도 있는 물리적 증거입니다. 풀턴 카운티 선관위는 즉각 성명을 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마녀 사냥이다. 우리는 법에 따라 선거를 치렀고 3번의 재검표에서도 결과는 동일했다. 하지만 FBI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더 큰 폭풍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시간을 19일 전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2026년 1월 9일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WEF 연례회의. 전 세계 정상과 기업인, 학자들이 모인 자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조연설에 섰습니다. 처음에는 예상 가능한 주제들이었습니다. 미국 경제, 에너지 정책, AI 규제. 청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연설 중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트럼프가 화제를 돌렸습니다. 2020년 대선으로. 여러분, 2020년 선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가장 조직적인 선거 부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 글로벌 카르텔이 개입했습니다. 청중이 술렁였습니다. 트럼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지금도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이 부정선거에 관여한 자들이 기소될 것입니다. 연방 검찰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FBI가 수사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실현됩니다. CNN은 근거 없는 주장의 되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국제 무대를 정치쇼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혹평했습니다. 유럽 언론들은 미국 민주주의의 퇴행을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안은 달랐습니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익명을 조건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사전에 법무장관, DNI, 국가정보국장과 조율된 것이다. 수사는 이미 시작됐다. 그로부터 정확히 19일 뒤 FBI가 풀턴 카운티로 향했습니다. 다보스 연설은 예고였습니다. 선전포고였습니다. 트럼프는 세계를 향해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시작한다고. 그리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지난 5년간 부정선거를 언급하는 것은 금기였습니다. 주류 언론은 이를 음모론으로 낙인 찍었고 소셜미디어는 관련 게시물을 삭제했으며 학계는 이를 비과학적 주장으로 일축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증거를 제시하면 신뢰할 수 없는 출처라며 묵살당했습니다. 2020년 12월 텍사스주를 비롯한 17개 주가 연방대법원에 조지아, 펜실베니아 등 4개 주의 선거 결과 무효화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각하했습니다. 이유는 원고 적격이 없다. 증거를 들여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절차적 이유로 문을 닫았습니다. 60건이 넘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대부분 기각됐습니다. 증거 부족, 원고 적격 없음, 관할권 없음. 법원은 증거를 심리하지 않았습니다.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론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60건 소송 모두 패소, 부정선거 주장 근거 없음. 하지만 이것은 논리적 오류입니다. 법원이 기각했다고 해서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증명은 아닙니다. 단지 법원이 증거를 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둘을 혼동했습니다. 아니, 혼동하도록 유도됐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가 안보에 대한 무지였습니다. 단지 만약이라도 외국 세력이 미국 선거에 개입했다면 그것은 단순한 선거 부정이 아닙니다. 주권 침해입니다. 국가 안보 위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가능성 자체를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음모론이라는 딱지 하나로 모든 의혹을 묵살했습니다. 지금 FBI가 700상자를 압수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지를 방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거 수사가 아닙니다. 국가 안보 수사입니다. 2020년 11월 3일 밤 조지아주 개표 상황. 오후 11시까지 트럼프가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정을 넘기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개표가 중단됐습니다. 공식 이유는 수도권 파열, 직원들을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CCTV 영상을 보면 일부 직원들이 남아서 테이블 밑에서 가방을 꺼내 투표함을 계속 스캔했습니다. 참관인이 없는 상태에서. 새벽 4시 바이든의 표가 급증했습니다. 그래프로 보면 수직 상승입니다. 통계적으로 이례적인 패턴입니다.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에서도 동일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모두 경합주였고 모두 새벽에 바이든 표가 급증했습니다. 이것이 단지 우연일까요? 트럼프 진영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이 국제적 네트워크의 소행이라고 의심합니다. 어떤 네트워크일까요? 첫째,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 조지아주를 포함한 28개 주에서 사용된 전자투표기 메이커입니다. 본사는 캐나다 토론토, 하지만 일부 서버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020년 12월 미 육군 정보부대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한 건물을 급습했다는 미확인 정보가 돌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부인됐지만 의혹은 남았습니다. 둘째, 스마트매틱. 베네수엘라에서 시작된 전자투표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우고 차베스 정권 시절 선거 조작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 회사의 기술이 도미니언 시스템에 적용됐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도미니언은 이를 부인했지만 일부 특허 기록에서 연결고리가 발견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셋째, 중국 연결고리. 도미니언 투표기의 일부 부품이 중국에서 제조됐습니다. 이것이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공급망을 통한 해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2018년 미 국토안보부는 중국이 미국 선거 인프라에 침투하려 시도했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도 이 의혹의 그림자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2024년 한국 총선에서도 전자개표 시스템의 이상 징후가 보고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득표율이 통계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패턴을 보였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재검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패턴이 보입니다. 미국, 베네수엘라, 한국,
전자투표 시스템, 새벽 급증표, 재검표 거부.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글로벌 네트워크일까요? FBI가 지금 조사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번 수사는 과거와 다릅니다. 2020년 당시에는 트럼프가 퇴임하는 대통령이었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모든 수사가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트럼프가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그는 충성파로 행정부를 채웠습니다. 법무장관 팸 본디, 플로리다주 법무장관 출신으로 트럼프의 측근입니다. 그녀가 취임 첫날 내린 지시, 2020년 선거 관련 모든 수사를 재개하라, 연방 차원의 특별검사를 임명하라. 1월 25일 특별검사가 임명됐습니다.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신변보호 차원입니다. 국가정보국장 툴시 가바드, 전 민주당 하원 의원 출신이지만 2024년 트럼프 진영으로 돌아선 인물입니다. 그녀는 풀튼 카운티 압수수색 현장에 직접 참관했습니다. DNI가 국내 선거 수사 현장에 나타난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이 사건이 단순 선거 부정이 아니라 국가 안보 사안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FBI는 압수한 700상자를 버지니아주 퀀티코에 있는 FBI 연구소로 옮겼습니다. 여기서 포렌식 안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결함입니다. 2020년 조지아주 재검표 과정에서 실물 투표지와 디지털 스캔 이미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견됐습니다. 수천 장 규모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중복 스캔입니다. 동일한 투표지가 여러 번 스캔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추정키는 3,000에서 4,000표. 조지아주에서 바이든과 트럼프의 표 차이는 1만 1,128표였습니다. 만약 4,000표가 중복 스캔이었다면, 그리고 그것이 모두 바이든 표였다면, 법무부는 지금 각 주의 선거 데이터를 연방 차원에서 통합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 중입니다. 이름은 선거 무결성 태스크포스. 50개 주 전체의 2020년 대선 데이터를 크로스 체크합니다. 사망자 투표, 이중 투표, 주소 불일치 투표 등을 색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미국 선거 시스템 전체를 재점검하는 국가적 프로젝트입니다. 2023년 8월 14일 풀턴 카운티 지방검사 페니 윌리스가 도널드 트럼프를 기소했습니다. 혐의는 선거 결과 뒤집기 시도. 트럼프는 조지아주 경찰서에서 머그샷을 찍었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범죄자 사진을 찍은 전직 대통령. 그날 윌리스는 영웅 취급을 받았습니다. 법 앞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원칙을 지킨 용감한 검사. 하지만 2년 반 후 2026년 1월 28일 FBI가 풀턴 카운티 선관위를 급습했습니다. 이번엔 윌리스가 기소한 사건의 근거 자체를 조사하러 온 겁니다. 만약 2020년 선거에 실제로 부정이 있었다면, 그렇다면 트럼프의 선거 결과 뒤집기 시도는 범죄가 아니라 정당한 이의제기였습니다. 윌리스의 기소는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든 사법농단이 됩니다. 공수가 바뀌었습니다. 기소자와 피고인의 위치가 역전됐습니다. 2023년에는 윌리스가 트럼프를 조사했지만 2026년에는 연방정부가 윌리스를 조사합니다. 정확히는 윌리스가 기소 근거로 삼았던 2020년 선거의 공정성 자체를 조사합니다. 트럼프 진영은 이것을 복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정화라고 부릅니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 복수가 아닙니다. 부패한 사법 시스템을 바로잡는 과정입니다. 2020년 선거에 부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제 제대로 조사하는 겁니다. 그것이 두렵다면 숨길 게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편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조지아주 주지사 브라이언 캠프는 공화당 소속이지만 이번 수사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조지아주는 이미 3번의 재검표를 했고 모두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선거관리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주정부의 권한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연방선거는 연방정부의 관할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이 의심되면 연방정부가 조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공수교대의 드라마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의 결말은 미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선거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는 행위가 아닙니다.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순간입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는 유일하게 국민이 직접 권력을 행사하는 장치입니다. 1년에 한 번 혹은 4년에 한 번 국민이 왕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선거가 조작된다면 국민의 주권은 사라집니다. 형식만 남고 실체는 증발합니다.
겉으로는 민주주의 국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세력이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과두제 혹은 외세 종속 국가가 됩니다. 이것이 단지 이론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례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한때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석유 수출국이었고 중산층이 두터웠습니다. 그런데 우고 차베스가 집권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선거는 계속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항상 동일했습니다. 차베스와 그 후계자 니콜라스 마두로가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스마트매틱 전자투표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조작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건표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야당이 이의를 제기하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는 어떻습니까? 1000%가 넘는 초인플레이션, 식량 부족, 대규모 난민 발생,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독재만 남았습니다. 미국이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것. 선거는 치르지만 결과는 정해져 있는 나라. 국민은 투표하지만 권력은 바뀌지 않는 시스템. 이것은 민주주의의 탈을 쓴 독재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강경합니다. 조지아주부터 뿌리를 뽑으려 합니다. 왜 조지아일까요? 상징성 때문입니다. 조지아는 2020년 대선에서 1992년 이후 처음으로 남미주에게 돌아간 남부주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만약 조지아에서 부정이 입증된다면 다른 주들도 도미노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거 소송이 아닙니다. 주권 회복 전쟁입니다. 국민의 손에서 빼앗긴 투표권을 되찾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정치 생명이 걸린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이 걸린 문제니까요. 지금으로부터 몇 달 후 FBI의 포렌식 분석이 끝납니다. 특별검사가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 결과는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 대규모 부정의 증거가 나온다. 그렇다면 2020년 선거는 역사적으로 재평가됩니다. 트럼프의 주장이 정당화되고 그를 기소했던 세력은 법적 책임을 집니다. 미국 선거 시스템은 전면 재설계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아무 증거도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번 수사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통령의 사법 보복 사례로 기록됩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는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지켜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놀라운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조지아주 디켈브 카운티 제2선거구 위원회 청문회에서 한 증인이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에서 잘못된 당선자가 발표됐다. 재검표 결과 투표 기계가 실제 당선자의 표 중 74%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충격적입니다. 한 선거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 자체의 문제입니다. 74%의 표가 사라질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다른 곳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증언이 FBI 수사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우리는 지켜봐야 합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투명성을 요구하십시오. 선거는 국민의 것입니다. 개표 과정, 시스템 소스 코드, 포렌식 결과 모두 공개되어야 합니다. 숨길 게 없다면 보여줘야 합니다. 둘째, 결과를 보기 전에 판단을 유보하십시오. 지금 이 수사는 진행 중입니다. 역시 트럼프의 복수라고 단정하는 것도,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다고 환호하는 것도 아직 이릅니다. 증거가 나올 때까지 우리는 열린 눈으로 봐야 합니다. 셋째, 이것이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자투표 시스템의 보안성 문제, 개표 과정의 투명성, 선거 결과에 대한 검증 가능성, 이것은 미국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모든 나라의 과제입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700상자가 열리는 날이 옵니다. 그 안에서 무엇이 나오든 우리는 그것을 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고 예상과 다른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진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드러날 때까지 눈을 감지 마십시오. FBI가 압수한 700상자는 지금 버지니아주 퀀티코의 고보안 시설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포렌식 전문가들이 24시간 3교대로 분석 중입니다. 투표용지의 종이 재질, 잉크 성분, 접힌 흔적, 서명 필적까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록은 복구 프로그램으로 삭제된 파일까지 되살리고 있습니다. 이 분석이 끝나는 날 미국 현대사가 다시 쓰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대규모 부정이 입증된다면 2020년 선거 결과 자체가 무효화될 수도 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하지만 만약 아무 증거도 나오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트럼프는 음모론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고 이번 수사는 정치적 마녀 사냥으로 남을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곧 나올 것입니다. 법무부는 늦어도 2026년 중간선거 전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0년 미국 대선은 정말 역사상 가장 공정한 선거였습니까? 아니면 역사상 가장 정교한 부정선거였습니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이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진실은 침묵 속에서 죽지만 대화 속에서 살아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700상자가 열리는 그날까지.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